이리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이요. 루키 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0월 둘째 주 KBL 룸앤 팩트 1부 순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개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즌 개막 첫 이틀부터 네. 이동혁 기자와 제가 예. 이제 한날 1시에 그렇죠. 동행 그러지 마. 동거도 아니고 동친도 아니고 동행. 마음이 설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죄송합니다. 동행을 하면서 네. 저희가 또 취재를 다녀왔고, 정말 사실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경기가 펼쳐져서 또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아서 정말 네. 설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 짜고 간 건 아닌데 네. 둘이 이제 가니까 너네 세트냐 뭐 이러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 회사 출장대로 가는 거고 또 네. 이동이 저도 이동한 출장대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우연히 이제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대구 개막전에서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경기가 너무 재밌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에 네. 이리농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까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조금 이따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이번에는 외국 선수도 재밌는 부분이 많고 네. 신인들도 얘기할 게 많고 네. 정말 설레는 시즌인 것 같아요. 진짜로. 신인 너무 좋았고 외국인 선수도 너무 좋았어. 나중에 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리고 저희 순위 예측 있죠. 네. 반품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반품해야 돼요. 큰일 났어 우리 이제. 조만간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머리를 밀진 않지만 머리를 박는다고. 네네. 네. 머리 박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라운드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리콜 정책으로 다시 순위를 네. 예측을 해볼게요. 그때는 정말 좀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물론 예측할 때도 진지했지만 진지하게 하고 저는 거기에서 제가 청취자분들하고 내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겠는지. 만약에 6개 팀 중에 네. 2개 이상 제가 어긋난다. 6강 어긋난다. 저는 제 출연료를 네. 갈아 넣어가지고 네. 제가 스타벅스 선물권이나 이런 거 드릴게요. 진짜.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런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네. 지금 댓글 들어보니까 모나리자 눈썹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요청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건 크블 인생 몫이에요. 제가 그랬잖아. 상도덕이 어긋나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예. 좀 그분 인생 선배님 약간 과학적인 그렇죠. 그런 예. 재미를 만드시고 거기는 저희는 그거밖에 없잖아. 그렇죠. 네. 저희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상품권들로 에어볼은 뭐 할 거예요? 저희요? 저희는 엎드려 뻗쳐야죠. 저희랑 여기 이런 거. 그렇죠. 예. 에어볼 걔네들은 뭐 할 건데요? 에어볼 걔들은 엎드려 뻗쳐야죠. 몸뚱이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한번 그 개막전 리뷰를 한번 해보고 저희가 앞으로 예측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우선 정책에 의해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댓글에 예측 순위가 왜 있다오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쵸.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김상철님이 춘추 전국 시대인 듯합니다. 정말 기대되고 농구 인기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해요. 좀 춘추 전국 시대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신인들이 지금 굉장히 좀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그 프레시한 어떤 느낌을 저는 준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인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짠TV님이 이리농구는 유독 인상공사한테는 가혹한 느낌? 개막전 보고 어떤 걸 느끼셨을지 궁금하네요. 지난 시즌도 안양에 가서 거의 맞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올 시즌도 반대로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래요. 맞아요. 네. 뭐가 맞냐면 미안해요. 우리 저도 안양 팬들한테 미안해요. 네. 저희가 짜게 한 건 아니고 저희도 계속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 실제로는 오마리 스펠몬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선수가 제가 볼 때는 대박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KGC는 기본적으로 6강은 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올 시즌도 반대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매기는 거잖아. 그렇죠. 좋은데 너무 그러지 마라 진짜. 그러니까 보니까 인상공사 팬분들이 아무래도 좀 네. 섭섭하신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난 챔프전부터 해가지고 또 이번에 제가 파리 얘기를 해가지고 되게 많이 좀 혼났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이제 개막 첫 2경기를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었고 맞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감독님께 속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좀 불안 말도 있었어, 진짜. 예. 감독님이 저는 선수들 몸 상태가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이건 뭐 저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KC한테 뭐 가혹하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전혀 그런 뭐 감정을 가지고 어떤 특정 팀을 미워하거나 이런 거 그런 건 없고, 없습니다. 네, 정말 이걸 다시 뭐 한번 어떻게 말씀드려요.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뭐 10개 구단 그 팀 관계자분이나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서 물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네, 예. 그렇죠. 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뭐 여기서 20년을 했으니까 KC한테 그동안 이제 뭐 무슨 악감정이 뭐가 있었다 그러면 그게 금방 드러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정작 저희 대구에서 인상공사 관계자분들과 반갑게 이야기를 그렇죠. 나눴습니다. 저희는 그 팀 좋다고 그러면 혹시 연막 아니냐고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정진영님이 모비스가 7위 풋 주사에 굴려도 모비스 6강 간다. 그게 네. 제가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하다 보니까 그걸 모든 팀을 다 1, 2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 시즌 예상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년 같으면 6강에 당연 갈 팀들이 7, 8위로 밀려날 수 있는 그 정도 시즌이라고 봐요. 정말 맞아요. 김상철님이 아까 말씀 춘추 전국 시대고 이번 시즌은 뭔가 떨어지는 팀은 왜 우리가 떨어질 전력이지라고 약간 억울해할 만한 시즌일 그렇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팀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뭐 또 다시 제가 어떤 팀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점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그 우리 방송을 볼 때 제가 이제 수우파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우파 좋아하는데 네네. 사실 그 엠넷이 뭐 편파 뭐 이런 부분이 악마의 편지. 뭐 그런 게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는 내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농구를 좋아하는 뭐 어떤 그런 공통점 가지고 이제 청취자분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KGC도 그렇고 나중에 말씀드릴 SK도 그렇고 이 팬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면서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만약에 뭔 잘못이지만 그건 저희가 모자란 부분이긴 한데 어떤 뭐 의도성이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거 요거는 꼭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좋습니다. 위닝 JTB님이 이번 예상은 전 농구계의 펠레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KB의 양대 명가인 KC와 현모 순위는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보고 오리온만 정상적으로 봅니다. 유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볼게요. 한번 지켜보도록. 저는 대충 이제 감이 다 왔어요. 감이 오셨다. 몇몇 팀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T, 현대모비스, KT는 허운이 가세를 했을 때 어떨까?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라션 토마스가 들어왔을 때 좀 어떨까? 이 부분만 저는 체크를 하면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수리는 다 나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하재님이 미디어데이 때 대다수 감독님들 KT를 우승 후보로 예상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쭉 적어주셨어요. 그 KT가 지금 개막 2경기에서 1승 1패 특히 첫 경기 내용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 조금 이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마왕님이 뭐 제가 지난주 댓글 취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뭐 리그컵 분석을 기다렸고 객관적 평가가 궁금했는데 최준영 선수 뭐 훈계 발언을 50% 잡아먹고 감독 전술 변화 짧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기자로서 리포팅의 질이 부실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팬의 애정 어린 쓴소리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이분이 댓글을 남기셨구나. 제가 이제 댓글을 뭐 다 못 보니까 그래서 봤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우망님 말씀이 저는 맞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분이 남겨주신 글 중에 뭐냐면 뭐 최준영 선수 저는 뭐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후회하지는 않는데 그게 영향을 미쳐서 SK 리포팅이 좀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는 말씀 같아요. 사실 리그컵 우승을 하면 뭐 SK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줘야 될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그거를 제가 좀 부실하게 얘기했던 게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릴게요. 요 부분은 좀 사과를 드리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 SK 저평가 뭐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 한 주 만에 갑작스럽게 시즌 1위 평가 요거 당선 요거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온 추이를 이렇게 보니까 SK가 시즌 전 준비를 잘했고 모든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한 거지 이게 뭐 댓글을 보고 뭐 저희가 마음을 정하진 않습니다.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살펴주시고 좀 섭섭했다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좀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는 KT, 삼성, SK, KGC 오리온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시즌 전 미디어데이 때 모든 감독님들이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 저는 살짝 매기는 느낌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렸거든요. 실제로 이제 허운 선수의 공백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허원 선수가 없는 채로 경기를 치렀고 이 시즌 개막전이었던 디비전 내용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전반전 공격이 굉장히 안 풀렸고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좀 뻣뻣한 느낌, 팀 전체가 공격에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느낌이 있었고 이게 LG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사실 지금 이따가 얘기했지만 LG 지금 전력이 굉장히 좀 경기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느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허운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격은 좀 빡빡하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공수 밸런스를 맞추고 거기에 여전히 이제 뭐 김동욱 선수가 완충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고요. 뭐 양홍석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라렌, 마이크 마이어스가 괜찮아요. 나름. 그쵸, 네. 나름 괜찮은 2옵션 외국인 선수고 그래서 KT가 과연 어떤 그 팀 컬러를 가지고 들어오느냐 저는 이 부분 좀 유심히 봤는데 허운 선수가 없을 때 이 팀의 공격이 굉장히 뻣뻣했다. 지금 완전 동의하고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허운이 없었을 때 2대2 공격이 효율적이 안 되는 건 맞죠. 근데 그 허운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라렌의 어떤 뭐 1대1 공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모습들을 보이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데 그쵸. 뭐 예를 들어서 그 KT가 DB하고 게임을 했죠. 그쵸. 예, 네. DB하고 게임을 했을 때 김정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윤기하고 1대1을 내요. 하윤기가 1대1을 내요. 뭐 예를 들어서 또는 이제 라렌이 1대1을 내요. 근데 DB가 골밑이 기본적으로 김정규도 있고 레나드 프리먼도 있고 얀테메이튼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효율적일까? 예,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야 시즌 전에 혼이 빠졌다고 이런 공격이 이렇게 경직이 되나?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팀이 사실은 뭐 2대 공격도 잘하고 외곽에 어떤 그 스트레치를 벌리면서 석점도 잘 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실종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네. 허운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KT가 그럼 과연 정상 전력으로 가면서 우승권으로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2게임밖에 못 봤지만 살짝 좀 회의적이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T가 뭐 예를 들어서 핸들러가 부족한 팀이라든지 구성상 그런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 어떤 플랜 B로서 이제 그런 방안을 쓰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뭐 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사실 KT는 김동욱이 있고 물론 잘해주고 있고 거기에다 가드진의 숫자가 풍부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김영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KT 초반 분들을 보면 하윤기나 라렌의 어떤 단조로운 1대1 빈도가 생각보다 높았다. 그래서 KT가 이제 허원 오는 때에 맞춰서 뭔가 이제 또 반등을 좀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전에 어떤 2대 게임 기반의 어떤 좀 유기적인 기존의 어떤 좀 잘 풀어가는 농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초반 두 경기를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김영환의 어떤 존재감이 좀 사라졌어요. 이게 그렇죠. 김동욱과의 어떤 포지션 역할 중복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양홍석도 이제 그 컵대를 못 나오게 만든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아직은 좀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고 이런 상황에서 뭐 정성호가 터지고 마이어스 뭐 이제 하윤기가 기대 이상이었지만은 시즌 전에 모든 감독님들이 우승 후보다. 예, 라고 말했던 것 정도의 어떤 경기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경기력의 어떤 질이 있는데 그 질 자체가 예상보다는 허운이 빠진 걸 고려하더라도 좀 떨어졌다. 그렇죠. 물론 이제 LG전에 승리를 갖다 거뒀고 뭐 정성우 선수가 20점 이상의 고득점을 갖다 올리면서 인생 연기를 하긴 했어요. 그건 아주 뭐 좋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비시즌 때 사실 김동욱이나 정성을 데려온 보강은 굉장히 잘 됐고 그쵸. 만약에 허운이 빠졌을 때 박지원이나 정성우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수비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그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장점을 가지고 뭔가 공수전환을 빠르게 하면서 KT가 KT 나름의 어떤 팀 컬러를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디비전에서는 좀 사라진 부분이 있고 LG전도 승리를 갖다 거뒀고 대승을 갖다 거두긴 했지만 뭔가 모르게 좀 빡빡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인 하윤기 선수 저희가 뭐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일단은 초반 두 경기에서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서우재 감독님이 어제 경기 끝나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윤기가 움직임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2대 후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1대1에서 저는 사실 하윤기 선수에게 1대1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대학 때 모습을 보면. 맞아요. 거기에선 좀 되게 투박한 느낌이었는데
막상 프로에서 보니까 경쟁력이 있어요. 은근히 메이드도 좋고 그리고 어떤 이제 마이어스와의 어떤 트윈 타워를 섰을 때 어떤 좀 여유 같은 것도 좀 보여가지고 좀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하윤기는 KT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빅맨. 그러니까 이제 정통 빅맨인데 높이나 어떤 탄력이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뭔가 이제 KT 어떤 골밑을 어느 정도 맡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빅맨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T 팬 입장에서도 하윤기 선수가 딱 들어갔을 때 그동안에는 우리가 골밑에 약간 좀 불안했었는데 물론 뭐 거기 김현민이라든가 뭐 김민욱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 불안했었고 뭔가 이제 미스매치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하윤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사라졌다. 그렇죠. 이런 느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하윤기 선수의 어떤 몸 상태라든가 활동력 이런 부분이 좋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KT에게는 분명히 하윤기라는 카드가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렇죠. 라는 거는 두 경기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된 그런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KT가 하윤기 그리고 라렌이 있는데 라렌이 지금 이제 싱크로가 좀 안 맞는 느낌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마이크 마이어스라는 이 옵션을 여긴 선수가 예상 밖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이제 맞춰주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허운과 그리고 김영환, 김동욱 이런 선수들과 어떤 조화를 이뤄야 되고 여기에 어떤 속도전을 할 때 그 라렌의 그 약간 삐그덕거리는 모습 네. 근데 하윤기나 마이크 마이어스는 싱크로가 맞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게 저는 KT였던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여기서 한마디만 더 보자면 네. 허운이 왔을 때를 보긴 봐야 되는데 약간의 딜레마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뭐냐면 딜레마? 예. 이옥시 이러면서 역전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게 왜냐면 웬만한 팀이면은 그래도 라렌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 선수 어쨌든 기본 높이와 1대1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KT는 잘하는 선수가 많잖아요.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 잘하는 선수가 되게 많은 그렇죠. 팀이에요. 공격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죠. 예,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마이어스처럼 스크린 헌신적으로 올려주고 많이 움직여주고 트랜지션 달려주고 수비 프레스할 때 강하게 쳐주고 이런 어떤 선수가 오히려 뭔가 좀 맞는 카드 같다는 느낌이 벌써부터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슬램덩크에서 채치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쵸. 변덕규가 필요하다. 그렇죠. 가자미가 되는 그렇죠. 가자미가 필요한 느낌이어서 이게 사실 KT 입장에서는 국내 선수 그만큼 좋아서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면서도 이게 어쨌든 이 팀이 우승권을 가기 위해서 라렌을 데려왔는데 라렌이 지금 약간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약간 고민은 될 수 있겠다. 이 활용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라렌이 이제 몸 상태가 좀 더 올라와봐야 아는 문제지만 제가 이제 비시즌 내내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이니까 라렌이 과연 KT하고 싱크로가 맞겠느냐. 그래서 2대 공격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속공 달려주고 뭔가 이제 트랜지션에 맞는 그런 싱크로를 그 팀 스피드의 싱크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라렌 속도로 끌고 가게 되면 KT가 개막전 같은 그런 게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호운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KT는 그냥 뭐 한 4위권, 3위권, 4위권 요 정도 가는 거고 왜냐면 객관적 전력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승의 어떤 확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지금 상태에서 이제 라렌이 좀 더 올라와 줘야 되고 라렌만 좀 더 그 스피드만 좀 더 올라와 주면 저는 KT는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 예. 와. 제가 그 모습을 목격했어요. 뭐요? 이런 게 제가 대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래요? 예. 삼성이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 그 대구 경기를 앞두고 미리 이렇게 경기를 체크하시다가 네. 깜짝 놀라시는 네, 어떤 네.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구 개막전이 6시였는데 저희가 한 뭐 2시, 3시 정도에 맞아요. 체육관 가서 네. 미리 게임을 봤죠. 네, 삼성 네. 게임도 저는 삼성 난 놀랐어요. 예, 저도 되게 예상 밖, 그것도 고무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일단 첫 두 경기는 1승 1패 기록을 했습니다. LG전에 승리를 거두고 SK전에 패했는데 일단은 그 얘기부터 하죠. 삼성이 달라졌다. 예, 좀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좀 달라졌다고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삼성을 열세 그러니까 10위로 놨을 때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전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 뭐 이원석이나 이런 선수들, 차민석 이런 선수들이 아직도 엑스펙터 그러니까 그쵸. 불안 요소들이 더 많다. 그리고
비시즌 훈련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쵸. 예, 그것 때문에 예, 뭐 유튜브 정책상 그걸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해가지고 실전 경험이 없는데 그럼 실전 경험이 없을 때 초반에 우르르 무너지게 되면 삼성이 과연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삼성을 최약체로 놓고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저는 감탄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감탄했던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그 블리츠 수비를 하는데 그 블리츠 수비가 굉장히 조직적이었고 약속이 돼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상대의 어떤 하이 피켓롤에서 위치를 잡는 모습들이 기본적으로 약속이 돼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물론 거기서 약간의 약점이 있었지만 그게 좀 호흡이 좀 잘 맞는 모습. 즉 이제 뭔가 모르게 이 삼성 선수들이 좀 독을 품었고 어떻게 원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스피릿이 지금 녹아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것만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세밀하게 자신들이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게임을 하는구나 그쵸.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이 사실 여전히 객관적 전력에서는 6강 확률로 치면 뭐 4대6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게임에서 보셨다시피 이원석이 지금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힉스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 김치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 팀도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되는 거고 6강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뭐 삼성이 예를 들어서 6강을 탈락을 하더라도 이런 경기력만 가지고 가면 저는 삼성이 어떤 리빌딩의 기틀은 충분히 마련하고 간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네. 저는 이제 뭐 수비적인 측면을 다 잘 짚어주신 것 같고 또 공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삼성이 지난 어떤 몇 년을 돌아보면은 되게 단조롭고 뻣뻣하고 어떤 그렇죠. 세워서 하는 그런 뭐랄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KT 얘기할 때 좀 비판한 그런 농구가 사실 삼성이 계속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 삼성 건데 왜 KT를 뺏어가냐고. 그렇죠. 수도권 와서 그런가? 전염이 된 건가? 아니 그래서 사실 삼성 농구를 볼 때 그래서 뭐 수비적인 부분 끈끈함 떨어지고 공격에서도 그런 되게 좀 답답한 모습이 있어서 사실은 경기 퀄리티도 떨어지고 사실 보는 재미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개막 두 경기에서 또 특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저는 김신의 존재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선수들도 움직임 중에 어떤 이제 그런 뭐랄까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김신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움직임에서 굉장히 뛰어난 선수고 거기에다가 이원석까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막 서가지고 약간 뭐랄까 움직임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던지고 끝났을 공격들이 어쩌다 김씨를 팍 찢어주고 이원석이 컷인이나 이런 움직임을 확 찢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상대 수비 균열이 좀 더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괜찮은 그림들이 나오고 공격에서도 약간 더 시원시원한 장면들이 더 잘 나오는 거기 힉스가 상당히 안정감을 잘 잡아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좀 맞아 들어가는구나 느낌이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었어요. 그렇죠. 네. 김진호 선수가 지난 시즌 중반에 들어오면서 사실 초반에 손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이제 김실의 어떤 효과를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올 시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김실의 힉스라는 이제 그 확실한 원투 투탑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삼성이 좀 큰 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공격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삼성이 뭐라 그랬나 그게 좀 단절된 공격을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격 시작 때부터 이제 많이 볼을 가지고 움직이고 핸드오프 게임을 갖다 많이 하고 스크린 쳐주고 돌아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 사이드에서는 움직여주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삼성이 지난 시즌 농구하고 올 시즌 농구를 이렇게 보면 좀 더 유기적이다. 맞아요. 라는 네. 그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장민국이나 임동섭이 조금만 더 뭐라 그럴까 장민국은 첫 경기는 잘했지만 뭐랄까 조금만 더 이렇게 올라와 주면 훨씬 더 좋긴 할 텐데 그건 뭐 욕심일 수 있고요. 그건 뭐 올라오겠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삼성의 어떤 지금 전투력도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개막 2연전에 가장 좀 인상 깊었던 팀 중에 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자 신인 1순위 지금 이원석 선수 네. 두 경기에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좀 많이 과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이트 위면에 뭔가 역사를 바꿀 것이고 한국의 포로징기스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고 걱정돼서 내가 너무 오버했나? 저는 되게 좋게 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정 진짜로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비겁했어요. 그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차마 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동환아 너가 죽어라. 그래 너가 정글에 떨어진 톰슨 가젤이다.
네, 진짜 제가 만약 이원석 선수까지 조금 기대 이하였다면은 네. 제가 이번 주에는 아마 거의 멘탈이 너덜너덜한 상태로 왔을 겁니다. 하지만은 정말 다행히도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일단은 이 선수의 그 예상했던 움직임들이 좀 진짜 잘 나왔어요. 이제 보면은 어떤 사실 스트레칭 빅맨이라고 하지만 이 선수는 슈팅에 집착하는 선수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외곽에서 그냥 던지고 끝내고 이런 선수가 아니라 어떤 드라이브인 그리고 컷인 이런 이제 그 신장 대비 스피드가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이런 움직임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농구를 하는 데다 거기에 이제 어떤 빅맨 같지 않은 볼 핸들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외성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높이. 이 선수 SK전에서 리바운드 잡는 모습 보면은 이 타점이 감당할 수 없는 타점. 네. 사실 제가 이제 개막 초반에 리바운드 타점 투탑이 있습니다. 외국 선수는 스펠맨, 국내 선수는 이원석 이 두 명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이원석이 어떤 공세를 보여주는 고무적인 모습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어제 그 게임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있었어요. 저는 어제 이제 TV로 봤는데 네. TV로 봤는데 그랬던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원석 선수가 외곽에서 볼을 잡은 뒤에 최부경이 붙었나 최준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지고 왼손으로 원희가 블록을 할 때 거기서 딱 놓고 그다음 바스켓 카운이 됐죠. 네. 네. 이거구나 스카우터들이 얘기했던 게. 그쵸. 이원석이 어떤 잠재력을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이 정말 확실한 높이 하나를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 단 이제 파워는 좀 길러야죠. 맞아요. 부분이 네. 있는데 근데 그쪽으로 볼이 떨어지면 이거는 이원석 거다. 이런 그쵸. 부분이 확실히 있었었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이제 언뜻언뜻 보여주는 그런 재능들 중에 어제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 그러는구나. 하윤기에 비해서 좀 더 나은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물론 하윤기도 좋은 선수. 그쵸.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이제 저는 어제 그 부분에서 좀 느꼈고요. 그래서 그 프로 스카우터들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진짜 확실히 좀 전문가들이 좀 다르긴 다르구나. 저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물론 2경기밖에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이원석은 확실히 지금 삼성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하윤기도 그렇고 이원석도 그렇고 잘하죠, 굉장히. 지금 잘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의 퍼포먼스에 잘하는 거는 신인 기준에서의 퍼포먼스예요. 그건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한테 이제 우리가 요걸 예상을 하는 거, 그 기대치는 뭐냐면 그보다 좀 더 높죠. 그렇죠. 주전 빅맨이 확실히 되고 거기서 기복 없는 경기를 하고 나중에 국가대표 가서 거기서도 맹활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세부적인 약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원석은 기본적으로 파워가 그렇고 그렇죠. 하윤기는 아직도 좀 둔탁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출발선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SK로 가보겠습니다.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야단 많이 맞은 SK. 근데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제 완전히 변해가지고 SK를 갖다가 막 시간을 이만큼 들고 그러진 않아요. 정확습니다. 네. 정확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SK가 이거는 저희 예상이 맞았죠. 그러니까 이동환 기자는 SK를 최상위권 1위로 봤었고 네. 저는 이제 굉장한 코스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SK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리온과 삼성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 사실 경기 내용을 유심히 보면은 막 상대를 막 엄청 압도하거나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견고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냥 쓱 이겨버리는.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SK의 올 시즌 가장 큰 강점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SK는 이제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예전에 방송윤 시절 완전 옛날이죠. 네. 옛날에 2000년대 중반 5, 6년 막 이때 말씀이죠. 호아인버를 막 끌어들여서 딱 했는데 막상 그래서 막 뭐 우승 후보니 뭐 4강이니 뭐 이랬다가 알고 봤더니만 7, 8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막 모래알 조직력이다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SK가 내실을 다지기 시작을 하죠. SK가 내실을 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문현 감독 체제에서 형님 리더십을 가지고 재능 있는 선수들 끌어모아서 김선영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가서 이제 우승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면서도 이런 이제 모래알의 잔재들은 살짝 남아있었어요. 기복이 살짝 좀 심한 부분이 있었고 그러나 SK가 거기서 내실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문경원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형님 리더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SK 프런트도 그렇고 문경원 감독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팀이 와해될 수 있다. 이 팀 어떤 문화나 팀 컬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전에 그렇게 이제 막 좀 이렇게 선수들의 어떤 자존심을 세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모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당근과 채직을 잘 줘야 되는데 당근 70에 채직 30%를 가미해서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이제 팀 컬러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경원 감독이 이제 계속 이렇게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살짝 이제 그 어떤 그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던 거죠.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러면서 이제 전희철 체제도 다시 온 거죠. 오면서 올 시즌에 많이 달라졌던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저도 정신력은 싫어하지만 정신 자세가 좀 달라졌어요. 비시즌 때 훈련을 제대로 하면서 칼을 좀 예리하게 갈았다. 작년 KCC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전철 감독의 어떤 디테일함이 들어가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문경 감독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어떤 팀 컬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철 감독은 이제 더 세밀하게 다듬어야 되는 어떤 임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김선영과 원희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영준에게 좀 더 많은 그걸 줬고 나머지 선수들을 폭넓게 사용했는데 그 폭넓게 사용한 어떤 초점이 뭐냐면 수비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고루 쓰면서 수비로 상대 어떤 숨을 죽여놓은 다음에 승부처에서 확 가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좀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변모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SK의 올 시즌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SK 얘기할 때 뭐 원희, 최준영 얘기를 많이 했고 전시 감독님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하셨죠. 이번 시즌 3명만 잘하면 된다. 전희철, 최준영, 장현희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3명이 제일 중요하다. 솔직하시네. 스스로 저 준영이 원희 이렇게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불안 요소들 이런 것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잘 다져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전희철 감독님의 리더십 사실 조금 시간을 두고 많이 지켜봐야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코치님이실 때 워낙 이제 좀 뭐랄까 경고하시고 어떤 이제 선수들에게 약간의 어떤 무서움을 주는 예, 이런 이제 막 윽박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철두철미하신 스타일이신 걸로 되게 유명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런 중심을 잘 뭉쳐지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이 되게 큰 것 같고 원희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 없다고 해요. 원희 사실 작년 이맘때 보면은 이동혁 기자가 이제 꼬라지 부린다 이런 얘기 뭐 진짜 하셨지만은 뭔가 따로 노는 느낌, 어긋나는 느낌, 약간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하는 느낌, 고삐 풀림. 망원이 이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초반 두 경기 딱 완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일단 그게 되게 큰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짚어주면 실제로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진짜 3점 슛 비율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렇죠. 골밑에서 비비면서 뭔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맞아요. 이게 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SK의 어떤 그 내외각 밸런스를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물론 이제 뭐 떨어졌을 때 쌓야겠지만 그쵸. 그게 너무 그렇게 돼버리면 안쪽에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그렇게 되면 맞아요. 팀 이제 밸런스가 깨져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부분을 일단 고쳤어요.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일단 두 경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계속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단발성의 공격들이 나와버리면 사실 맥이 빠지거든요. 진짜 그렇죠. 경기 운영에 그럼요.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사라지니까 그냥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경고하게 가는 것 같고 역시 저는 이제 이 오재현, 최원혁을 되게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컵대에서도 이 두 명을 예를 들어서 DBR 결승전에서 허웅에게 붙여서 허웅을 아예 그냥 체력을 다 빼놓고 이제 그 후에 어떤 트랜지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삼성전만 봐도 뭐 이제 최원혁을 아예 선발 카드를 써서 이제 아예 이제 김신혜를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체력전 그리고 김선영이 거기서 폭발적으로 공격해서 그냥 경기를 지배 이런 어떤 공식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면 시즌 후반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로테이션 활용은 그래서 되게 고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플랜이 굉장히 좋은 거. 그런 플랜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시철 감독이 김선영과 원희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공수에서 정확한 역할을 주고 그걸 이제 풀 가동을 하니까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마냥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쵸. SK 전력 자체는 기본적으로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적이 나타날 수 있었었고 근데 저는 여전히 좀 불안한 건 뭐냐면 작년에 원희가 꼬라지를 부렸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희가 살짝 불안하긴 해요. 어떤 부분에서 불안하냐면 SK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탑3, 탑4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한국가스공사라든가 KGC라든가 이제 이런 팀들을 만났을 때 그 선수가 해줘야 될 몫이 있는데 그게 조금 어긋나면
SK의 경쟁력이 살짝 떨어지면서 최상위권 팀들하고는 비벼볼 수는 있겠지만 승률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쵸. 이런 네.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김선영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묘한 선수가 뭐냐면 살짝 양날의 검인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좋은데 어떤 부분이냐면 대표팀에서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많이 했지 기본적으로 뭔가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뭔가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못했단 말이죠. 못했다기보다는 좀 그런 역할을 안 시켰죠. 그리고 SK에서도 이렇게 보면 올 시즌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최원혁이나 오재환을 붙여놓고 김선영의 공격에 좀 더 전념하게 하는 그러니까 공수였던 밸런스를 그런 식으로 맞추면서 김선영을 돌격대 장식으로 그쵸. 여전히 사용을 하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김선영 선수한테는. 그렇죠. 네. 그런 틀을 잘 마련해 준 부분도 있고 김선영 선수가 원래 리그컵에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조건 팀이 이겨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선수들이 있고 그걸 이제 코트에서 실현시키는 선수들이 그렇죠. 있는데 김선영은 지금 그 코트에서 실현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SK가 이런 상승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GC. 네, 일단 제가 선언은 하나만 할게요. 선언, 네, 좋습니다. 올 시즌 저는 오마리 동력이다. 오마이 동력이요? 스펠맨은 내 거. 스펠맨은 내 거. 네. 진짜 작년에 아이자익스였다면 원래 오마리 스펠맨은 내 거. 네. 제가 이제 대구에서 아까 이제 삼성에 대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는데 또 다른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네. 이들 기자가 스펠맨의 플레이를 보고 이야!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쿼터인가 4쿼터 때는 일어서서 경기를 보셨어요. 맞아요. 네, 되게 너무 신나셔서 이 스펠맨과 니콜슨의 어떤 대결, 스펠맨의 경기력에 굉장히 흥미를 많이 가지시면서 보셨던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뒤에 제 옆에 이제 이동환 기자 있었고 우리 뒤에 이제 이재범 기자가 있었는데 점프볼에 셋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뭐 어떻게 야 이거 정말 대박 경기다. 라는 거 하고 그럼 스펠맨이 낫냐, 니콜슨이 낫냐, 그쵸.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죠. 너무 재밌는 경기였는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KGC 일단 첫 두 경기에서 1승 1패 거뒀습니다. KGC 승리를 거뒀고 가스공사에는 졌는데 스펠맨이 진짜 이 선수 지금 탑입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두관식으로 가보죠. 탑입니까? 아니면 저는 올 시즌 최고라 생각합니다. 올 시즌 최고다. 네, 올 시즌 최고라 생각합니다. 감히. 네, 감히. 네. 이제 제가 그 점프볼에 그 시즌 설문을 묻는 거에 대해서 최고 외국 선수 얘기를 할 때 스펠맨에 대해서 느낌이 세하다고 써가지고 이게 상당히 논란이 저 그 박제가 됐어요 커뮤니티에.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썼는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희화시켜서 자꾸 이동희 기자 놀리시는데 얘는 유리 멘탈이니까 날 놀려요. 차라리 날 놀려. 그러니까 막 그런 이제 유리 멘탈이 약점 보이면 그게 재밌어서 계속 놀린다니까요. 근데 그 세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동환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막 까내리고 싶은 게 아니고 뭔가를 갖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그냥 단순히 정석적으로 이 선수가 이 부분이 좋고 이 부분이 좋은데 이 부분이 좀 떨어지는데 지금 여기에 온 이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뒷소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만 하면 딱 정석이죠. 근데 이동환 기자는 여기서 뭔가를 더 전달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를 갖다 전달하고 싶었는데 싶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NBA에서 뛰다가 KBL로 왔어요. 그래서 어떤 루머가 돌았었냐면 오마리 스펠만한테 이 선수 몸 상태가 어디가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몸 이제 무게가 좀 이제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서 그 뭔가가 고장이 난 게 아니냐. 그래서 KBL로 부랴부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동환 기자 그런 거 있다라고 쓰기도 좀 소심한 성격이고 또 그렇죠. 이런 뉘앙스를 좀 그렇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현장에서 그쵸. 뉘앙스를. 그래서 세하다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놀리니까 나는 꿀잼이지. 나는 꿀잼이죠. 이게 이르농구 이제 비시즌 방송 중에 스펠맨 처음 계약 확정되고 나서 제가 외국 선수들 다 분석했잖아요. 장단점. 그 방송을 다시 돌려보시면은 제가 몇 탄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스펠맨 리포트를 저희가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썼는데 거의 극찬을 해놨어요. 설린저 2.0이다. 예, 거의 진짜 그 보시면 알 텐데 그 정도의 기량인데
이렇게 뭐 나이가 많은 선수도 아니고 어린 선수가 갑자기 한국에 왔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약간 뜻밖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몸 상태 얘기, NBA에서도 어떤 체중 관리 안 됐다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기록적으로도 G리그에서 야투가 거의 뭐 3.20%대 이러니까 이 선수 몸 관리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반등을 위해서 오는 건가?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추론이 가능했고, 심지어 김승희 감독님도 직접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늦게 오는데 몸 상태가 뭐 이런 부분 좀 봐야 된다. 시즌 초반에는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멀로를 선발로 쓰고 맞아요. 이제 오마리는 끌어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걸 이제 전화 통해서 우리가 직접 들었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계약상에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 가장 큰 우려를 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끝까지 시도를 하다가 왔는데 팀 훈련하기 일주일 전에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합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계약상에 이제 그런 뭐 조건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이 선수가 뭐랄까 이제 여기 그 G리그나 이런 데서 좀 이제 열심히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와가지고 여기서 뭐 돈 벌러 오나? 네. 이런 느낌도 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 특정이 안 돼 있으니까 보면서 좀 불안한데 그쵸, 맞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면 이 선수는 좋은데 예.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갖다 좀 드렸던 거고. 근데 열어보니까 우린 농알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페인맨의 NBA 시절 영상 보면서 제 입이 쩍 벌어졌거든요. 한국에 온다고? 아니 골드스테이트여서 뭐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은 변명 그만해. 변명 그만해. 왜 오는지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래서 쌓였는데 그 네. 아까 말씀드린 요소 때문에 네. 알고 보니 스페인맨은 굉장히 건강했고 네. 그 기량 그대로였고 지금 한국에 씹어먹을 기량으로 왔어요. 스펠맨은 진짜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제가 또 안 그래도 아까 인상공사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인상공사에 왜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여기다 제가 스펠맨 이 얘기까지 해서 제가 거의 뭐 안티 기자가 된 분위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저도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공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다 하나의 그 어떤 몇 가지 그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도 조심해야겠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사과 방송인데 뭐 사과할만 하니까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발전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스펠맨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스펠맨 얘기를 하면서 저는 니콜스보다 조금 더 낫다고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니콜스보다 좀 더 낫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나은? 네. 일단 기본적인 틀 자체가 파워가 좀 더 낫고요. 운동 능력이 좀 더 낫고 활동력이 좀 더 나아요. 그래서 공격력은 제가 볼 때 니콜슨이 확실히 좋아요. 어떤 부분이 좋냐면 이 선수는 그냥 타짜 느낌이 있어요. 골 밑에서 특히. 맞아요. 어쨌든 한 골을 넣는다. 두경민 선수가 경기 전에 이 선수는 무조건 주면 어쨌든 한 골은 넣을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유도원 감독도 승부처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완전 동의해요. 근데 확실히 수비에서 약간 문제점이라 그래야 되나? 의문점이라 해야 되나? 이게 과연 올라올 수 있을까? 그렇죠. 약점이 있어요. 이 선수는. 네, 니콜슨 수비의 의지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 그리고 골 밑에서 쉽게 허용을 하고 투쟁심이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팀 플레이를 메우려고 그러는데 KGC의 스펠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욕이 넘쳐서 문제예요. 그래서 공수에서 굉장히 활동력이 좋고 네. 게다가 이제 내외각은 비슷해. 그 골 밑에서 어떤 그 피니시 능력은 아직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게 몸 상태가 좀 안 올라와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내외각에서 어쨌든 슈팅이나 골 밑에 어떤 장점이 있는 선수 공격에서 또 수비에서도 기본적으로 활동력이 좋고 그러니까 세로 수비는 최고예요. 저는 이번 주 가장 최고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한국가스공사 니콜슨이 치고 들어갈 때 스펠맨이 블락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덩크를. 저 부분에서 사진도 잘 찍었는데 저는 그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골 밑에 있으면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겠구나. 도저히 뚫을 수가 없겠구나. 네. 게다가 이제 오세근 선수가 운동력이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KGC 어떤 약점 중에 하나가 블록슛인데 그렇죠. 이 부분은 스펠맨에 있으면 만약에 스펠맨 오세근이 있다 오세근의 어떤 그 수비 노하우 스펠맨 운동 능력 같이 합쳐지면 KGC의 골밑은 굉장히 강력할 수 있겠구나. 공수에서 밸런스가 너무 좋은 선수죠. 그래서 저는 그 수비에서 스펠맨이 좀 더 낫기 때문에 전 스펠맨이
탑 1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지난 그 설린이가 있을 때 KGC 어떤 수비는 어떤 그동안 정말 많이 맞춰오면서 만들어진 어떤 견고한 어떤 조직력 플러스 문성곤의 활동량 그리고 앞선에서 어떤 이재도 변준영의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메인이었고 설린전은 거기에 어떤 노련함과 어떤 BQ를 더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스펠맨은 자신이 그냥 림을 지키는 그 어떤 이 세로의 높이를 통해서 리바운드 그리고 어떤 말씀하신 림 프로텍팅 이런 걸로 기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 시즌 KGC가 팀 디펜스는 만약에 손발이 더 맞기 시작하면은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뚫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팀은 정말로. 그래서 네. 이 팀은 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4강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팀은 조금만 더 정말 부상이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쵸. 주요 선수들의 네. 없으면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설린저를 써봤던 노하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다만 이제 스페인면은 조금 더 이제 흥분을 좀 하는 경향이 있고 설린저보다 약간 투쟁적으로 경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설린저는 약간 능글맞게 피해가면서 어떤 득점을 딱딱딱 만들어주는 오히려 니콜스의 어떤 타짜 느낌이 좀 있었다면은 스페인면은 자신을 리듬대로 들이받고 던져버리고 꽂아버리는 약간 이런 되게 역동적인 어떤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너무 좋아. 예, 너무 보는 맛이 예. 그러니까 야 이게 NBA 볼 때 NBA 빅맨들 볼 때 이런 맛을 느끼는데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 볼 때 야 이거 저 너무 좋더라고 저도 보는 맛이 너무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김세희 감독님도 진짜 원고를 했지만 원래 이제 KC는 변준영에게 메인 볼 핸들러 맡기면서 뭔가 어떤 잡아가려고 했는데 스펠만이 예상보다 너무 폼이 좋고 스펠만의 어떤 볼 소유 시간이나 어떤 핸들링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변준영과 합은 또 이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변준영이 그래도 설린장도 뛰어봤으니까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계속 맞춰갈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김승희 감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변준영이 사실은 지금 가드 중에는 대체 불가능한 그런 자원이잖아요. 물론 뭐 우드현 선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메인볼 핸들링을 할 선수가 변준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변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스펠맨이 공을 몰고 나간다거나 뭐 이런 걸 이제 좀 주문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지금 상태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박지훈 선수가 좀 더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스펠맨의 약점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혈질. 맞아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린자하고 비교하면 그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 이 부분은 한 단계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나쁘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흥분을 하는데 경기를 그르치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마구 쏜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그냥 플레이를 하면서 성질을 낸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팀 플레이를 하면서 굉장히 역동적인데 약간 좀 급한 모습 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무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경기에서 그랬는데 지금 단지 하나 그 예를 들어서 그 한국가스공사하고 게임을 할 때 치고 들어갈 때 그 가스공사의 가드가 굉장히 이렇게 타이트하게 마크를 한 적이 있어요. 조상현 선수인가? 타이트하게 마크를 해가지고 하프라인 쪽에서 막 조상현 선수가 파울을 하긴 했는데 그 선수 파울을 하긴 했는데 스펠맨이 약간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약간 미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KGC가 스펠맨한테 어느 정도의 볼 핸들러 역할까지 맡긴다 그러면 앞으로 저 팀을 상대하는 팀들이 저런 약점을 공략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박지훈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정상적으로 변준영, 박지훈 이렇게 볼 핸들링을 하고 스펠맨은 뭐 메인 볼 핸들러 역할, 속공할 때 뭐 치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나눠주는 거는 약간 좀 이렇게 공략당할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제 이건 약간 좀 지역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펠맨의 요런 그 약간 다일질적인 요런 부분만 제외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벌써 뭔가 외국 선수 MVP 경쟁, 저는 지금 약간 스펠맨 그리고 니콜슨 약간 각이 나오거든요. 지금 득점왕 경쟁도 그렇고. 아, 너무 설레요. 앞으로 무슨 경기들이 나올지. 오늘도 지금 저희가 녹화했는데 스펠맨 경기가 있습니다. 네. 스펠맨 대 둘리. 펠교스 대 둘리가 붙거든요. 네, 저희가 이따가 라둘리차 얘기도 할 텐데 아무튼 되게 흥미로운 매치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스펠맨 짱입니다. 아, 이제 힉스 짱 하시다가 이제 스펠맨 짱 됐어. 매정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리온으로 저희 넘어갈까요? 네, 사랑은 변하는 거야. 네, 네, 그렇습니다.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리온 라둘리차가 요물입니다. 네.
이게 참 SK전, KC전 두 경기를 치렀는데 SK전은 뭐지? 맞아. 그 라둘리차 맞아? 아니 그런 선수가 아닌데 네. KC전은 야 확실히 괜찮네. 아, 예, 이게 참 있네.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라둘리차에 대해 이게 사실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유가 있다. 이런 제가 그 생각한 부분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가 달라졌냐면 이거 강원철 감독도 멘트로 약간씩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SK전은 정말 정리 안 되고 단조로운 오리온의 농구가 전형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오리온 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보면서 탄식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시즌을 가면은 이거는 진짜 일광 못 간다 이거는. 그렇죠. 저는 네. 화가 났어요. 그 개막전에서 KT 게임 보고 오리온 게임 봤을 때 좀 화가 났어요. 네. 아니, 뭐지? 저런 선수들 가지고 이렇게 쓴다고? 네, 그 단조로운 클래식 농구 이제는 통하지 않고 모든 팀들이 간파하는. 근데 KC 시절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어요. 제가 강을준 감독님 부임하고 현재 어떤 오리온 멤버들이 갖춰진 상태에서 본 오리온의 모든 농구 중에 KC 시절이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새로운 요소들 볼만한 거리가 많이 나왔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라둘리차의 위치 조정입니다. 라둘리차를 로우 포스트에서 단조로운 공격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하이 포스트 그 반원 있잖아요. 이게 손톱 모양 같다고 해서 네일이라고 부르더라고 현지에서는. 거기에 올려놓고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면서 어떤 가드들과의 어떤 연계 2대2 게임, 유기적인 2대2 게임을 많이 시도를 하고 플러스로 라둘리차가 등지고 포스트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상을 보다가 페이스업으로 돌파를 하면서 파워를 이용한 어떤 공격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훨씬 더 어떤 유기적이고 공격에서 짜임새 있는 어떤 그림이 나오면서 오리온의 어떤 이제 이 이정현의 합류 그리고 라둘리차의 어떤 존재로 인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SK전을 보고 완전 오리온 큰일 났다 생각했다가 KCC전을 보고 굉장한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저 정확해요. 이건 동의해요, 완전히.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라둘리차 외국인 선수 이제 그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할 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 선수가 패스 마스터 기질이 있다. 그리고 그쵸. 슈팅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데 골밑에 박아놓고 쓰면 안 되고 그 하이포스트 쪽에서 경기를 조립하는 식으로 써야 되고 여기에서 이승현과 이대성이 활동력을 가지면서 뭔가 시너지를 라둘리차가 많이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개막전에서는 완전 거꾸로 한 거예요. 라둘리차 골밑에 박아놓고 거기서 1대1을 시켜. 얘가 제일 못하는 거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이 날 리가 있어요? 그렇죠. 얘가 골 밑에 박아놓으니까 이승현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죠. 그다음에 이대성은 뭐예요? 할 게 없죠. 예. 근데 이제 KCC전에서는 위치 조정을 이제 하이포스트 쪽으로 하면서 또는 이제 스크린 쳐주면서 뭔가 2대 공격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시너지를 봤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라둘리차가 오리온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얻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승현도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고 이대성도 이제는 그러니까 뭐 나름 농구의 흐름을 가지고 하는 선수라고. 그렇죠. 네. 라둘리차는 거기에서 마스터급이에요. 그런 이 세 선수의 어떤 그 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왔다. 근데 그렇죠. 이게 과연 지속이 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리온은 전술이나 시스템을 잘 짜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KC전처럼 그렇게 당연히. 네,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고 그걸 좀 더 존귀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대성과 이승현의 어떤 합 그리고 라둘리차가 없을 때 머피가 들어왔을 때 뭐 이종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지만 라둘리차가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좀 다채로운 어떤 그 공격을 할 줄 알았고 거기에 이정현이 들어오면 이정현은 또 역동성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대성하고 네. 어떤 그런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전혀 거꾸로 해버리니까 그렇죠. 오리온은 굉장히 좀 실망을 했다가 KC전에서는 뭐 잘했는데 이 부분이 근데 저 유지가 될지는 굉장히 좀 불안해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KCC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KCC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특히 라거나가 지금 정상이 아니어서 네. 이게 라둘리차 그날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지금의 라거나 상대로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또 너무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KCC가 정상이 아닌 KCC 상대로 분명 좋은 모습 보여주긴 했지만 이거를 어떤 다른 강호들 지금 이미 견고하게 잘 자리 잡혀 있는 강호들을 상대로 보여줄지는 아직은 의문이다. 그 무너질 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가스공사라든가 KGC라든가 이런 팀들하고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팀들은 라거나 선수는 예전부터 어떤 그게 있었냐면 외곽 그 슛에 대한 어떤 그 수비 약점이 살짝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그 브랜 브라운 선수하고 뭐 게임을 하게 되면 브랜드 브라운도 많이 넣고 라거나도 많이 넣고 뭐 이런 식의 게임이 됐었잖아요. 라들리치가 거기서 상성이 어느 정도 맞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니콜스는 좀 제외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스펠맨이 벌써 오마리가 아니라 우리네요. 우리 스펠. 아니 스펠맨이 예를 들어서 네, 그 네. 라들리차를 막았는데 라들리차가 외곽에서 슛을 쏘는데 그 어떤 그 방해 동작 컨테스트. 컨테스트 때문에 라들리차가 슛을 많이 못는다. 그럼 또 골밑에도 집어넣을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리온은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고 만약에 그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가게 되면 지난 시즌 2다. 그렇죠. 근데 KCC처럼 그 라들리차를 이제 어떤 멀티플레이어로서 외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경기를 공격에서는 좀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면 오리온은 굉장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네, 네. 그리고 신인 지금 3순위 이정현 선수,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보이는데 일단 좀 아쉬운 점은 이 선수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맨발 시장은 한 186, 7 정도인데, 그러니까 코트에서 더 유난히 작아 보이. 이 사이즈, 그러니까 몸은 되게 단단한데 신장 자체가 작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좋은 어떤 파워의 어떤 강점이 안 살아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돌파력을 통한 어떤 좀 파괴적인 모습 이게 오히려 좀 강점인 예 사실 딱 그 정도로 보여요. 근데 이게 저는 오리온에 딱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오리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세워놓고 단조롭게 어떤 이제 클래식한 농구를 되게 많이 해왔는데 이정현이 어떤 이제 이대성이나 한호빈이나 혹은 뭐 개막전처럼 3가드로 서서 이렇게 찢어주는 역할을 한 번씩 해줄 때 이게 오리온이 혈이 한 번씩 뚫려줘요. 예. 그래서 이정현이 제가 봤을 때는 하윤기나 이원석에 비해서 사실 지금 개막 2경기 활약은 조금 기대 이하인데 다만 오리온에는 가장 필요한 카드라는 게 저는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딱 그 정도인데 근데 다르게 봤을 때 아까 이제 하윤기 이원석에서 같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면 이 선수에게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가? 이 선수가 한 팀의 어떤 주전으로서 확고부동한 어떤 한 10년의 미래까지 갈 수 있는가?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KBL 무대에서는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 개막 2경기를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정현 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긴 했어요. 그만큼의 어떤 예상치는 됐었던 선수고 오디션으로 치면 이제 예선에서 노래를 너무 잘해. 그래서 결선을 올렸어. 그런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뭐 그 혹평은 아니고 그냥 밋밋한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예상대로 잘하긴 했는데 그 이상이 없네요. 뭐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는 좀 봐야 되는 게 저도 좀 신중하는 게 뭐냐면 좀 더 봐야 된다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정현도 이제 어쨌든 신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와서 오리온의 어떤 시스템 농구를 잘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시스템에 이제 녹아드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이 선수는 그렇죠. 특히나 왜냐면 이제 가드이고 볼 핸들링을 해야 되고 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응이 늦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리온에 굉장히 좀 필요한 카드. 그러니까 활동력이 사실 뭐 이대성도 세야 되고 한우빈도 세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발현이 잘 안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정현이 우당탕탕 뭔가를 하면서 딱 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오리온에게 약간 그 부분이 뭐냐면 신선한 피를 공급하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포지션이 겹쳐요. 맞아요. 포지션이 겹쳐요. 이 선수의 롤이 그러면 뭐 요즘에는 이제 그 포지션 대비 그건 없지만 메인 볼 핸들링을 뭐 예를 들어서 30-40%를 하고 슈팅에 집중이 뭐 40-50%고 나머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선수에게 메인 볼 핸들링을 40-50%를 주고 이대성은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이대성은 약간 슈팅 가드 개념으로 가고 거기에서 뭔가 합을 맞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포지션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선수가 혼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정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선수를 평가하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정현 했는데 그 이상의 뭐가 있을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